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오냐, 왜 신들을 왜 데리고 다니냐, 왜 이런 애들을 왜 데리고 다녀서 우리 이렇게 사업에 방해를 주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연수동이 이제 개척해서 연수동에서 시작을 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등록을 했고,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통합이라는 목적을 갖고 썬데이 스쿨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자원하는 교사들을 모집을 하게 됐고, 3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들이 믿음의 교육 기관에서 또 믿음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수아동 선교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방과후로 학교마다 가서 아이들을 태워갖고 와서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청년들이 졸업하면은 방콕으로 간다 그랬어요. 방에 콕 박혀 있는다 해서 방콕 간다 그랬거든요. 열악한 것을 찾아서 하자 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 과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 직업 훈련 기간과 성인 과정, 마지막 엘리마우스에서의 마지막 삶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를 이제 준비해가는 또 그런 여정으로 지금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용자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 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보호 작업장에서 우리 인턴 훈련생들하고 근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 청년들을 이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 직무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고 이 장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또 약점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신변 자립이 어려운 친구들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변 자립도 같이 도와주고 또 이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직업적인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홈패션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홈패션을 배워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런 기술적인 걸 작업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피아노 실기, 그리고 핸드벨 실기, 음악 이론, 또 음악에 관련된 모든 음악 활동을 대상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해요. 이제 한 청년이 더 하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네. 그런 말이 참, 그 말 하나가 참 고맙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 중에서 하나 뽑자면, 이제 장애 청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제 편지를 줘요. 편지를 주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누구도 하지 않는 얘기들, 이제 축복의 말들, 긍정의 말들, 무한 긍정, 이런 말들이 있어요. 편지 있거든요. 읽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건강하세요.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추운데 따뜻한 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시고 하세요. 사랑하는 김등열 선생님 있습니다. 편지 잘 받아요.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지세요. 편지 열어보세요.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김등열 선생님 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항상 모아놨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독심술. 장애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은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만이 아는 그 상처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한번 꿰뚫어 보고 싶다.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에서 하는 여기 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하니? 너 기분은 어떠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런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저는 하나비전센터에 다니고 있는 곽범준 엄마 신숙경 권사입니다. 김성룡 엄마 김덕순입니다. 김강한 어머니 김복희입니다. 김다희 엄마입니다.
아기 때는 사실 그냥 지나다니면은 장애 있는 거를 몰랐는데 지금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조금 소리도 내고 뭐 이러면서 다니면은 사람들이 움찔움찔하고 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우리 애는 이제 체구가 좀 작기는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금방 애들이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놀이터를 못 내보냈어요. 애들이 놀림감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데리고 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또 50% 정도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뇌전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그 경기를 할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성령이를 키우면서 가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대답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얘네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 했을 때 안 돼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엄마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할게.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범준아, 천국에 가서 엄마가 엄마를 만났을 때 그때 왜 그랬어? 범준이가 그때 왜 화가 났어? 왜 그런 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왜 지금 화가 났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엄마로서는 엄마 나름대로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너가 엄마한테 섭섭한 게 있었어? 하면서 회사에서는 또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가정에서는 또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사명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제가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도 있고 저희 삶 자체는 사이클 자체가 항상 그날이 그날인 것 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은 꼭 아침에 샤워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샤워가 완벽하게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너 스스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매일 지금 30년을 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엄마 덕분에 막 길을 피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10년 후, 15년 후에 그때까지 산다면 그때도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퇴근길에 센터에 들려요. 그리고 다이랑 같이 이제 퇴근을 하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센트럴파크 공원이라고 있어요. 내려서 바다를 보면서 산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책을 하고 이제 둘이 그날 얘기를 하고 운동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그래도 화를 내면서도 즐겨요. 엄마랑 같이 유일하게 자기랑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뭐 기대도 하고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고 네. 장애인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길게 인내하면서 반복 훈련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기다림과 그 교육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딱 핵심적인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증 장애 청년이지만 기다려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